웬일로 이거는 또 되네요. 지금 계속 강의 녹화에 실패해서 지금 다시 이번엔 에버렉으로 들어왔거든요. 오늘 에버렉이 계속 안 되더니 지금 또 됩니다. 이거 될 때는 언제고 안 될 때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참고로 조금 전 강의는 레디 스트림을 이용해서 녹화했는데 네 번 했다가 네 번 다 실패하고 앞에 제 짧은 거 하나만 남아 있고요. 지금 동일한 강의를 다섯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에버렉은 녹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 한숨이 나오죠. 압수수색 얘기를 좀 했고 아까 유튜브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 다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랑리 위험운전 치사 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유튜브 두 개인데 여기다가 일단 지지난주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이에요. 이 누군 것 같아요. 노랑리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가장 음주벤츠 그 가해 여성 33살 모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죠. 네.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CC는 9일 네. 이 롱패딩 관련된 롱패딩을 입고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했더니 말이 계속 꼬이네요. 누구냐 하면 을왕리에서 남녀 4명인가가 술을 마시고 뭐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간다고 하니까 남자가 저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자기 회사 차를 운전하게 했는데 그 회사 차를 운전한 여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었죠. 0.08%면 면허 취소인데 그걸 이미 초과해서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중앙선을 넘어갔고 앞에서 중앙선에서 제대로 정주행하고 오던 분을 그러니까 받았죠. 받아서 그 50대 가장이 사망했는데 치킨 배달하러 가시던 분이고 저녁 식사도 못하고 치킨 배달하러 가던 중이었잖아요. 문제는 이제 뭐 오토바이도 널브러지고 다 나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 거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119에 신고하고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119 신고를 안 했죠. 뒤에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이 차량이 넘어져 있고 사람이 다쳤으니까 보다가 119에 신고했고 그제서야 119가 왔는데 119가 오니까 그제서야 나와서 변호사하고 통화하고 이러는 게 알려져서 더 공분을 샀는데 이 경우에 이 여성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범죄 혐의가 안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범죄 혐의가 뭐냐 하면 위험운전 치사죄예요.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윤창호법은 법이니까 어디에 있겠죠? 법제처에 있겠죠. 내가 맨날 법제처는 어디에서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까 다 찾아놨었는데 다시 닫혔죠. 그럼 이제 법제처로 들어가서 법제처는 MOLEGGOKR인데 LAWGOKR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윤창호법 이렇게 치면 당연히 윤창호법이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 윤창호법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럼 윤창호법의 정확한 이름은 뭘까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특정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이렇게 열면 형법이나 관세법, 뭐 조세범 처벌법 등에 있는 거를 무겁게 처벌하는 거예요. 뇌물죄가 있는데 뇌물 액수가 많아지면 형량을 확 높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약취유인죄,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에 형량을 확 높여놨어요. 또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조항도 있어요. 이거 뭘까요? 도주차량 운전자? 쉽게 말해 뺑소니 범죄거든요. 뺑소니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있어요. 이거는 원동이 장치 자전거 뭐 이런 거를 하고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를 구호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는 가중처벌해요. 피해자를 구호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툭 쳤어요. 그게 아이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미성년자면 미성년자한테 그냥 물어봐서 너 괜찮니? 그래서 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했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형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와버리면 뺑소니예요. 미성년자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게 해서 보호자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연락처를 줘야 돼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 때 나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취하지 아니하고 확 와버리면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아이는 다들 처음에 크게 안 다쳤으면 괜찮다고 말할 가능성이 흔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가 되면 형량이 얼마나 높아지냐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상해에 이르게 될 때. 만약에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건 집행유예도 안 되고, 집행유예 하려면 하겠구나 5년이니까 뭐 한번 감경하면 되니까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엄청나게 무거운 범죄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막 무겁게 처벌하는 걸 있는데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5조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위험운전 치사상인데 5조의 10에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지난주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그 마스크 쓰세요 이러고서 안 태워주니까 마스크를 산 다음에 택시를 타고 쫓아와요. 그래서 다시 버스에 탑승한 다음에 참 대단하죠. 택시 타고 그냥 가지. 택시까지 타고 버스를 쫓아와서 버스 기사를 막 때리죠. 버스 기사는 맞으면서도 브레이크를 놓거나 또는 핸들을 틀면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렇게 못하고 꼼짝 못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 폭행한 사람 가해자는 운전자만 때린 거냐? 운전자를 때리긴 한 거지만 위험에 처하게 한 사람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한 거거든요. 큰 위험에 처하게 한 거죠. 그럴 경우에 무겁게 처벌합니다. 얼마나 무겁게 처벌하냐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이렇게 해서 다치게까지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여기 위험운전 치사상인데 위험운전 치사상은 뭐냐 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driving under influence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마를 먹고, 지난번에 포르쉐 운전자가 해운대에서 대마에 취해서 운전했죠. 이 사람 음주운전 아니네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게 이제 치상이에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치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까 제가 살인죄와 거의 비슷하지만 살인죄보다는 낫다고 그랬죠. 살인죄는 얼마나 될까요, 형량이? 살인죄 어디서 찾죠? 형법에 있어요. 형법에 살인죄는 몇 조냐 하면 뭡니까? 살인 이렇게 치면 내란 목적 살인하고, 여기 살인의 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아까 거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었죠. 사형이 빠졌고 하한이 3년으로 조금 더 낮아졌죠. 그런 정도 차이가 있지만 꽤 높다는 거를 알 수는 있죠. 그래서 무겁게 처벌한다는 거고요. 그게 위험운전 치사상인데 어디로 갔냐면 여긴가?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상이고 이 정도로 무겁게 처벌한다. 이런 게 이제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요게 바로 윤창호법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냥 개정 막 나오죠. 제목 개정 2020년 2월 4일이고 2018년에도 개정했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형량이 높아졌어요. 그 얘기고. 자, 그 을왕리 음주운전 치사와 관련해서는 마침 제가 어디서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서 새벽 네. 0시 50분쯤에 그 인천시 중구의 을왕동 네.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을 했고요. 맞은편에서 오던, 그러니까 정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하던 54살 가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숨지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0.1% 상당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네. 뭐 이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40대 남성, 이 차량의 네. 소유자, 네. 정확하게는 이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운영자인데요. 네. 이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게 시민단체가 오늘 CC를 뭐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네. 하는 시민단체는 술에 취해서 차를 몰았던 C씨가 네. 살인 고의가 있다라고 네. 봐서 살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동승하고 있던 남성은 살인의 종범 아니냐, 방조범 네. 아니냐 이런 취지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뭐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 또 동행자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네. 그러니까 그 A씨의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장의 취지입니다. 이게 뭐 주장처럼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사항인가요?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네. 음주운전 자체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 법률적으로는 그 자체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경우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네. 인정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굳이 말하면 운전을 하다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사고가 네. 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서도 운전한 경우를 모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네. 곤란해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윤창호법이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법률을 개정해 둔 네. 것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번 일련의 사건들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둘러싼 뭐 논란도 그렇고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네, 뭐 하필 사망한 분들이 모두 그야말로 아무 잘못이 없는 분들입니다. 네. 6살 아이는 세상도 잘 모를 네. 아주 천진난만한 나이고 돌아가신 가장도 네. 그야말로 뭐 저녁 식사도 못 해가면서 치킨 배달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더 피해자가 되는 음주운전이라는 점 네.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럼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법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례를 좀 얘기를 할까 싶은데 13분이 넘어가니까 또 불안하네요. 네, 양승태 관련된 대법원장 얘기가 시절 재판 거래 그걸 좀 사법 같이. 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으로 지목됐던 임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에서 관련 USB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성환 변호사의 시사본문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가 발견됐다는 건가요? 네,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 뭐 법원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고 그중에 13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문건들과 추가적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네. 들어있는 USB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전해진 게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법원이 공개한 410건의 문건이 있는데요. 이 네. 문건 외에 검찰에 제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비공개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수사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로 작성된 문건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임정원 전 차장의 책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도 있다. 이렇게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네. 압수수색 당시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만 발부된 것이냐 이러면서 꽤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압수수색을 당하면은 본인한테 불리할 걸 알면서 이런 걸 왜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법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자료 등이 담긴 이건 이제 같은 그 무렵에 국정농단 사태로 또 조사를 받던 다른 분 얘긴데요. 증거인멸 안 하겠다 이렇게 서약서 쓰고 와서 뭐를 파기했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된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한 건데 자기의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죄를 감추는 행위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처벌하진 않아요. 다만 자기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러면 증거를 인멸 못하게 구속하죠. 구속 사유는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처벌하지 않는 사유인데 구속 사유는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압수수색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거고 그거는 됐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조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미없는 게 조문이잖아요. 근데 조문을 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는 일단 보석 청구 조항이 이렇게 있고 보석을 청구하면 보석은 뭐냐 하면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해주라, 풀어주라는 얘기거든요. 보증금 납입하고 보석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구속된 사람을 풀어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압수수색 조항이 있고 뭐가 필요해서 뭘 가져올 때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영장을 통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도 오늘 많이 얘기해서 얘기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하고 발부는 판사만 해요. 영장을 판사만 발부한다는 거는 아마 향후 오랜 기간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검사만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굉장히 오랜 기간 안 바뀌어온 제도이긴 한데 왜 그럴까요? 검사하고 검찰, 경찰 간에 지금 수사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죠. 그 수사권과 관련된 것 중에 영장 청구 권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로는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해요. 그러면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은 어떻게 하냐? 검사한테 영장 청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경찰의 영장 신청이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발부는 어느 경우든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는 그러면 영장을 어떨 때 발부해 주냐 하면 여기 말고 다음에 나와요. 다음 보면 판사는 이렇게 해서 할 때인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거든요. 70조 1항 각호의 사유가 뭐냐 하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주거부정 등이에요. 이런 사유가 있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장을 발부하면 발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판사가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주거가 부정한가 이런 것 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검사가 청구한 기록, 수사 기록을 보고 그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했어요. 아 얘는 전과가 많네. 아 얘는 심하게 많이 때려놓고 합의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네. 이런 거를 검사가 청구한 기록만 보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판사가. 그걸 신문이라고 해요. 그게 201조의 2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때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냐? 음주운전할 때 그 앞에 사람 오는 거는 왜 그렇게 했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별로 안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직접 피의자로부터 들어요. 피의자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랬냐? 피의자가
할 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아니 나는 운전을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칼 들고 음주운전이든 뭐든 운전하라고 시켰어요. 칼 들고 옆에서 운전하라고 시켜서 운전하는 경우는 강요에 의한 운전이니까 운전하라고 시킨 놈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 되지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거든요. 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여하튼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수사기관에서는 말 못할 뭔가가 있었는지를 판사가 직접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하던 거는 영장 형식 심사냐? 이 제도가 도입돼서 예전에는 판사가 수사 기록만 가지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발부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게 도입되면서 직접 불러다 놓고 신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제도를 영장 실질 심사라고 부르는데 법원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았죠. 그럼 뭐 그전에 우리가 하던 건 형식 심사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신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모두 이거를 실질 심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법조문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영장 실질 심사라고 쓰는 거예요. 아까 그 기사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괄호 열고 영장 실질 심사 이렇게 썼는데 아주 정확한 기사죠. 아까 요거를 조금 덜 설명했어요. 체포를 하거나 구속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검사가 자기가 영장 발부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영장으로 사람을 항상 체포하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경찰관이 길을 가고 있는데 순찰을 돌고 있는데 A 남자가 B 여성을 엄청나게 폭행해서 막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찰하던 경찰관이 A한테 너 딱 걸렸다. 여기 딱 있어. 여기 딱 있으면서 딱 있지 않으면 딱 있어. 그러면 내가 데려가서 검사한테 영장 신청해서 검사가 영장 청구해서 판사가 영장 발부해 오면 그거 가지고 너 체포할 테니까 여기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A가 기다릴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긴급 체포하라는 거예요. 체포해 놓고 나중에 영장 받으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긴급 체포 제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영장 실질 때 어떻게 하는지 또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신문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사기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